홀덤 방송의 EBS 여러언니 TV의 여러언니입니다. 어떤 분이 여러언니 TV가 홀덤 방송의 EBS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EBS처럼 교육이 많이 되는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홀덤을 잘하는 방법 책 읽어주는 여러언니 8번째 시간 플랍에서 공격적인 플레이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 이제 배우게 될 내용, 플랍에서 공격적인 플레이죠.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야 하는 이유와 상대의 저항에 대응하는 방법. 플랍에서 시리즈는 이제 플랍에서 기본적인 것들, 뭐 프리플랍, 아니 뭐 공격적인 플레이, 뭐 수동적인 플레이, 뭐 이런 이제 단원들이 있는데 적 전략 자료에서는 이제 커뮤니티 카드를 분석하는 방법이나 자신의 핸들을 평가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 등의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다루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예제를 통해서 플랍에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다. 공격적인 플레이는 보통 다음 중 하나에 속합니다. 또는 동시에 여러 범죄에도 속할 수 있습니다. 밸류를 위한 플레이. 내가 충분히 이기고 있기 때문에 밸류를 뽑아낼 수 있는 플레이고요. 뭐 프로텍션, 내 핸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고, 블러프, 세미 블러프. 밸류를 위한 플레이, 프로텍션, 블러프, 세미 블러프. 이 네 가지가 큰 범주에 속하는 네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플랍에서 공격적인 플레이는 배팅이나 레이즈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글의 예제들을 통해서 자기 핸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특정한 상황에서 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야 하는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려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며 그 경우 상대가 폴드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조금 중요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블러프예요. 이제 플랍에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때 보통 뭐 밸류를 위한 플레이는 당연히 많이들 하실 거고 프로텍션도 뭐 많이 할 거고 세미 블러프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밸류를 뽑으려면 레이즈를 할 거고 어, 내 핸드에 대한 어떤 프로텍션을 하기 위해서도 이제 뭐 레이즈를 할 거고요. 세미 블러프도 뭐 드로우 카드나 뭐 플러시 드로우 카드들 뭐 이런 다 모든 드로우 카드들로도 충분히 레이즈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나갈 거고. 근데 이제 이 블러프는 어, 예를 들어 플랍에서 보드가 다 미스가 났어요. 그러면 이 블러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거죠. 근데 보통의 60% 이상 5, 6% 이상은 서로 다 미스가 날 텐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플레이를 하냐. 제가 봤을 때는 공격적인 플레이 중에 제일 주목해야 할 거는 이 블러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자, 밸류를 위한 플레이. 히어로는 미들 포지션 1이에요. 미들 MP1. 핸드는 퀸스. 미들 포지션에서 레이즈 첫 오픈 레이즈를 했고요. 4X로. 컷오프에서 콜, 스몰 블라인드 콜, 3웨이죠. 자, 플럽이 44잭, 44잭이 떨어졌어요. 스몰 블라인드에선 체크를 했고 히어로는 오버파켓이기 때문에 배스를 했죠. 자, 여기서 핸드 평가를 해보면 자신은 미들 포지션에서 레이즈를 했고 두 명이 콜드콜을 했죠. 플랍은 자신에게 되게 유리하고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상대 플레이어들을 이기고 있을 것이다. 상대 중 한 명이 4를 들고 있을 확률은 적다. 루즈한 컷오프가 포지션상 이제 컷오프 자리는 루즈하니까 약간 핸드 레인지도 넓고 컷오프가 4를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다. 플랍은 레인보우 이고 페어가 있다. 이런 경우 자신의 핸들을 프로텍트 할 필요가 없죠.
현재 최강의 핸들을 들고 있어도 상대 플레이어의 드로우에 메이드가 되면 역정당할 수 있다. 드로우를 시도하는 상대의 파도즈를 나쁘게 만들어서 그에게 폴드를 강요하는 것이 프로텍트이다 하는데, 자신의 핸들을 프로텍트할 필요가 현재로서는 없을 거라고 어, 생각이 들고, 보드 자체가 4-4 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베팅을 하는 경우는, 이유는 이 경우 이제 자신의 밸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베팅을 하게 된다. 맥시마이징이라고 하죠. 자신은 강한 핸들을 들었으므로 그에 맞는 보상받기를 원한다. 상대의 저항에 대응하는 방법. 상대가 저항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상대의 레이즈에 올인으로 대응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스몰 블라인드에서 먼저 벳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리레이즈로 3베팅을 할 수도 있고, 어, 컷오프가 레이즈를 했을 때 자신은 3베팅을 할 수 있다. 그는 타이트한 플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자주 약한 핸드로 베팅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J 썸띵, 지금 현재 보드는 J가 탑이고, 예를 들어 J 썸띵을 갖고 있다면 탑피를 맡고 있는 이제 플레이어들에게 최대한 이제 밸류를 받기 위해서 J 썸띵이 베팅을 하기에 충분한 핸드고, 자신은 그보다 포지션이 불리하므로 턴에서는 책 레이즈를 해야 한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타이트한 스몰 블라인드가 책 레이즈를 한다면 아마 블러핑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스몰 블라인드에 대한, 스몰 블라인드 플레이어가 타이트하다는 가정이 있는 거죠. 타이트한 이제 스몰 블라인드가 포지션상 책을 주고 어, 미들 포지션이나 컷오프에서 레이즈가 나는데 거기에 이제 리레이즈를 한다면 아마 블러핑일 것이다. 자신은 인포지션 이므로 플랍에서 콜을 하고 턴에서 배스를 할 수 있다. 혹은 그의 레이즈에 올인으로도 대응을 할 수가 있다. 뭐 퀸박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경우 자신은 거의 항상 이기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올인하기를 원할 것이다. 자신은 두 명의 상대 플레이어 사이에서 샌드위치를 당하고 있고, 또 자신은 프리플랍의 공격자이다. 따라서 공격적으로 배팅을 해야 한다. 만약 상대가 저항을 하면 자신의 패배를 걱정하지 말고 어떤 게 최선의 배팅일지를 고민을 해보자,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당연히 첫 이제 공격자 어그레셔이기 때문에 플랍이 열리고 나서는 스몰 블라인드에선 체크를 할 거고요. 포지션상 미들 포지션에서 퀸스로 충분히 퀀티벳을 하기에 좋은 핸드이기도 하고, 현재로서는 뭐 페이벌리 카드일 확률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오픈 레이즈를 10벳을 하겠죠. 10벳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콜러가 있다면 여기서 콜을 줄 수 있는 상황은 뭐 잭 썸띵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뭐 구잭, 텐잭, 잭킹, 잭킹, 에이스 잭, 뭐 요 정도가 핸드 레인지 범위에 속할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서 킴파켓일 때 당연히 컨벳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맞을 것 같고, 뭐 턴이 떨어지게 된다면 턴까지도 더블 배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카드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플레이. 그리고 리버에서는 뭐 혹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책백으로 그냥 확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오버 파켓 같은 경우에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워낙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조심을 할 거는 진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플랍이 열리고 나서 책을 뭐 앞집에서 책을 했는데 거기다 그냥 올인 막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어 혹은 플랍이 열리고 누군가 동크벳을 하게 되면 뭐 스몰 블라인드 혹은 이런 데서 이제 앞 이제 OOP에서 블러핑 혹은 동크벳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다가
리레이즈 올인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올인 플레이는 제가 봤을 땐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밸류를 그만큼 못 끌어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올인을 콜할 수 있는 핸드는 여기서 4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무조건 상대방이 콜을 한다고 치면 지는 카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상대가 비기너라 에이스 잭으로 올인을 뭐 콜을 줄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보통의 콜은 지렁률이 더 많은 카드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승부를 본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턴 혹은 리버에서 뭐 그런 플레이를 하는 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풀랍 자체에서 동크벳이 나온다고 하면 뭐 적당한 리레이즈 혹은 콜로 끊고 턴에서의 또 밸류를 갖다가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훨씬 더 좋아 보여요. 또 다른 밸류에 관한 예제고요. 이제 히어로가 미들 포지션 세 번째에서 MP3에서 에이스 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UTG에서는 콜을 했고요. 콜러가 한 명 나왔기 때문에 5X로 히어로는 미들 포지션 미들 MP3에서 MP3 포지션에서 레이즈를 갖다 5X로 했어요. 자, UTG에서는 콜을 했고요. 림퍼죠, 림퍼코. 플랍은 에이스 7 듀스, 에이스 7 2. 자, OP인 UTG에서 책을 줬고 히어로는 뱃을 했습니다. 뱃 사이징은 뭐 한 70% 정도, 레이즈에 400, 그쵸, 420, 70% 정도 뱃을 했고요. 자, 루즈한 콜링 스테이션이 림프를 한 후 자신이 미들포인 3에서 에이스 퀸 업스스로 레이즈를 했고 콜링 스테이션은 콜을 했다. 자신의 핸드 평가 대부분의 경우 이기고 있을 것이다. 상대는 스몰 파켓 페어나 키커가 약한 에이스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혹은 에이스 썸띵 수디 카드일 수도 있고요. 배팅을 하는 이유, 자신은 더 많은 밸류를 원하기 때문에 배팅을 했다. 이런 경우 프로텍트를 할 필요가 없다. 상대는 배팅을 하지 않고 쇼다운까지 콜만 할 것 같다. 또 자신이 그에게 바라는 것도 그거이다. 콜링 스테이션들은 보통 뭐 제일 위험한 어떤 이런 보드들, 자기 본인도 에이스가 있고 상대방도 에이스가 있는데 뭐 에이스 뭐 다 들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키커가 낮은 어떤 그런 거, 혹은 그러니까 똑같이 에이스를 맞잡은 상태에서 도미네이트 있을 확률이 높은데도 그것을 계속 리버까지 콜을 주면서 확인을 하는 그런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죠. 콜링 스테이션인 분들의 경우. 음, 상대의 저항에 대응하는 방법. 자신은 드로우 확률이 적은 커뮤니티 보드에서 수동적인 플레이어를 상대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상대가 레이즈를 하면 주의하라. 자신이 3배팅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약한 핸드거나 블러핑이라면 그는 자신의 3배팅에 폴드할 것이다. 그러나 강한 핸드라면 그는 올인을 할 것이다. 자신이 3배팅을 했을 때 그가 올인을 하면 자신은 콜을 해야 한다. 이것이 3배팅의 문제점이다. 자신의 3배팅에 상대가 올인을 하면 그를 믿고 어, 폴드를 하는 것이나 유리한 포지션을 믿고 콜을 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이 콜을 한 후 그가 턴에도 배팅을 하면 자신이 최강의 핸드를 들고 있는 것이 맞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드로우 확률이 낮은 커뮤니티에서 이런 핸드로 수동적인 플레이를 상대하면 계속 배팅을 해야 한다. 그는 플랍에서 무언가를 맞췄을 때 저항할 것이다. 그가 저항을 하면 자신이 올인이나 3배팅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자신이 인 포지션이면 콜을 하자. 그러나 아웃 오브 포지션이면 폴드를 하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다. 에이스 퀸을 들고 보드가 에이스 7 듀스가 깔려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UTG에서 책을 줬고 저는 뭐 에이스의 키커가 퀸이면 당연히 C벳을 할 거고요. 그래서 C벳을 했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이 거기서 리레이즈를 한다. 리레이즈를 한다.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에이스 7 2에서는 뭐 들어올 확률이 있는 카드도 없고, 아니면 근데 만약에 이게 거꾸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내가 만약에 에이스 10 혹은 에이스 잭, 에이스 7, 에이스 듀스를 들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에이스 썸띵의 원페어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 에이스 퀸보다 낮은, 충분히 상대방에게 에이스가 있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포지션 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포지션 뱃이란다, 진단 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에이스 퀸 가지고 릴레이즈 올인도 가능한 상황이긴 하나, 최대한의 밸류를 위해서는 콜을 주고, 턴 커뮤니티 카드가 어떤 거가 떨어지냐에 따라서 또 이제 상황이 틀리겠지만, 음, 예를 들어 2셋이면 레이즈에 콜만 할 것 같고, 7셋도 그렇고, 에이스 듀스 같은 경우에 리레이즈 확률이 높고요. 그렇다면은 턴이나 리버에서 쫑이 난다고 치면 충분히 퀸 키커가 이길 확률이 높고, 에이스 세븐도 리레이즈를 할 확률을 있긴 하나, 제가 봤을 때는 음, 그래도 다음 카드를 보고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 여기서 리레이즈가 나오는 거는 진단 배실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조심은 해야겠죠. 생각지 못하게 에이스 세븐 혹은 에이스 듀스, 에이스 킹이 나올 수도 있고, 2셋, 7셋 뭐 여러 가지 이제 카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경우, 뭐 킹 퀸 잭킹 혹은 킹 킹 뭐 텐킹, 보드에는 킹이 깔렸고, 상대방이 배슬을 하는데 탑페어의 키커 10 뭐 요 정도의 이런 어떤 도미네이트된 카드들로 어, 플레이를 할 때 칩이 많이 상하기 때문에, 충분히 어차피 턴에서도 콜을 할 거면 이런 진단bet 같은 걸로 충분히 확인을 해보고, 턴에서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볼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를 구사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프로텍션을 하는 경우, 음, 자, 히어로는 미들 원 포지션에서 에이스 킹을 들고 있고요. 히어로가 레이즈를 했고 컷오프가 콜을 했습니다. 자, 플랍에선 킹 7, 6, 그리고 히어로는 아웃 오브 포지션이기 때문에 선뱃을 했죠. 자신이 미들 원 포지션에서 에이스 킹 업수스로 레이저를 한 후 상대 플레이어가 콜드콜을 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타이트한데 이것은 그의 콜드콜 레인지가 타이트하다는 것을 말한다. 자신은 아웃 오브 포지션이다. 자신의 핸드 평가, 플랍이 잘 맞았다. 탑 키커의 탑 페어는 매우 강한 핸드이며 헤즈업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리고 상대의 핸드 레인지가 매우 좁으므로 그가 어떤 핸드로 프리플람 레이즈에 콜을 했을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는 아마 스몰 파켓 페어, 3밭을 하기에는 좀 약하지만 폴드 하기에는 강한 핸드 일 것이고, 에이스 퀸, 에이스 잭, 킹 퀸 같은 핸드일 수도 있다. 이 경우 그는 자신에게 도미네이트 당한다. 4, 5 수딧 같은 수딧 커넥터일 수도 있다. 비록 수딧 커넥터일 확률이 낮기는 하지만 말이다. 충분히 뭐 4, 5 수디 카드 같은, 그러니까 지금 보드 자체가 킹 7, 6으로 깔렸다는 가정하에 4, 5 같은 거나 아니면 6, 7이면은 뭐 8, 9 같은 수디 카드로 컷오프에서 충분히 콜드할 수 있죠. 타이트한 상대라고 하더라도 컷오프에선 핸들 레인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음, 그리고 타이트하다고 하면 6파켓, 7파켓, 킹 7, 킹 6 같은 걸로 플레이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타이탄 플레이어면 컷오프에서 킹 7, 킹 6은 나오진 않을 것 같고, 6, 7이면 8, 9 수디 카드 정도, 뭐 이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래서 커넥터일 확률이 낮기만 하지만 말이다. 여기서 이제 베팅을 하는 이유는 자신은 수디 커넥트 같은 핸드로부터 자신을 프로텍트하기 위해 베이스를 한다. 그가 스몰 파켓 페어로 폴드를 그러니까 폴드 에퀴티를 많이 줘서 팟의 3분의 2 정도의 배수로 폴드를 하면 좋고, 또 그가 킹킹 같은 핸드로 콜을 하면 자신은 뭐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상대의 저항에 대응하는 방법 주의해야 한다. 그는 테이블에서 가장 공격적인 플레이어는 아니다. 그러나 그는 스티드 커넥터나 약한 키커의 킹으로 레이즈를 할 수 있다. 또 그가 블로핑을 시도도 할 수 있다. 문제는 자신이 아웃 오브 포지션이라서 턴에서 체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프리카드를 포기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 만약 상대가 레이즈를 하면 자신은 폴드하거나 3벳을 할 수 있다. 혹은 그가 올인을 했을 때는 콜을 할 수 있겠죠. 탑페어의 탑키커니까. 상대의 레인지를 다시 생각해보자. 그 레인지에서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핸드는 66과 77 뿐이다. 상대는 66과 77 외에 다른 많은 핸드로도 레이즈를 할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지더라도 올인은 실수가 아니다. 자, 홀덤의 이제 플레이에 있어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날의 게임은 되게 해피하게 끝나죠. 많은 분들의 경우.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실수를 했다라는 가정이 있다면 큰 데일수록 그 상처가 오래 갑니다. 오래 가죠. 어, 에이스 킹을 들고 킹 76이 깔렸다면 당연히 UTG 미들 포지션에서 오픈 레이즈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플랍이 깔리고도 컨베스를 할 거예요. 컨베스를 하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이 리레이즈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 보통은 콜로 끊고 가죠. 보통 스탠다드 한 건 콜로 끊고 턴 카드를 볼 거고요. 턴에서의 이제 액션도 확인을 할 거고. 근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턴 카드가 뭐가 떨어지고 다시 또 동크벳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블락벳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블락벳의 느낌이 프로텍트를 하는 거라면 제가 봤을 때는 블락벳이 최소 하프벳 이상의 정도로 어, 하프벳 이상, 예를 들어 에이스 킹인데 보드가 킹이 깔려 있고 6, 7, 아직 뭐 그 어떤 메이드도 있을 수는 없고, 만약에 저를 어차피 킹을 한 자 블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킹 6, 킹 7, 혹은 6, 7, 혹은 7셋, 6셋, 4, 5, 5, 8, 뭐 이런 어떤 커넥이 될 수 있는 거로도 충분히 세미 블러핑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보드이고 보드일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턴카드가 떨어지고, 턴카드가 어떤 카드가 떨어지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동크를 할 수 있는 보드이고, 그 동크의 뱃 사이징은 이런 드로우 턴에서 이제 메이드가 안 된 드로우 카드들을 충분히 폴드 시킬 수 있는 어떤 블락백 느낌으로 레이즈를 하면 충분히 폴드 에퀴티도 높이고, 드로우 카드들도 턴에서 메이드가 안 됐으면 충분히 폴드를 시킬 수 있다. 그래서 공짜 카드를 안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요약을 보자면 이 커뮤니티에서 핸들을 프로텍트 해야 된다. 상대 플레이어는 매우 공격적인데 자신 아웃 오브 포지션이 없어요. 이런 경우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별로 많지가 않죠. 배팅을 하기 전에 상대가 레이즈를 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이제 정해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촬영을 하면서 계속 이제 게임을 하면 잘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모든 플레이어가 다 그렇지만 잘 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다음 카드가 떨어지고 혹은 지금 내가 콜을 하면서 다음 액션을 어떻게 해야지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냥 내 카드와 보드만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뱃에 오즈와 파도즈만 계산해 갖고 게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떻게 대응을 할지 미리 정해둬야 되고요. 만약 전에 그와 플레이를 해본 적이 있어서 그가 타이트하다는 것을 안다면 폴드할 수 있죠. 충분히 뭐 투페어도 인정할 수 있고 세트 인정할 수 있고 드로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드로우가 있는데 그 드로우가 분명 뭐 턴 리버에서 떨어질 수도 있죠. 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폴드를 할 수 있다. 반대로 그를 믿을 수 없다면 자신의 스택을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배팅, 3배팅이 최선이다. 뱃을 하고 릴레이즈가 나면 올인까지도 이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카드라 뭐 보드고 그래서 아웃 오브 포지션에서 콜을 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 그렇죠. 레이즈를 했고 릴레이즈가 나오면 거기다 4단 뱃을 뭐 할 수 있는 충분한 카드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탑페어 탑키컨데 이 사람이 상대방이 타이트에서 레이즈에 리레이즈가 나온다고 하면 어 리레이즈가 나온다고 하면 에이스 킹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음 현재 상태에서 이기고 있을 확률이 높은 카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리레이즈에 포벳 포벳으로 응대를 할 수 있어요. 포벳을 하면서 상대에게 폴드 에퀴티를 줄 수도 있고 어 그리고 턴 카드가 떨어지면서 다시 또 10에 더블 배럴을 갖다가 어 하면서 다시 또 폴드 압박을 더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가 4벳에 더블 배 턴 카드가 떨어지고 더블 배럴을 준다고 하면 보통의 드로우 카드들은 폴드를 할 거고 탑피 킹 퀸 킹 잭도 제가 봤을 땐 폴드 할 수 있고 킹 퀸도 충분히 폴드를 할 수 있는데 킹 퀸은 그래도 탑페어의 세컨 키커기 때문에 여기서 4벳을 할 수 있는 레인지는 진짜 킹스 아니면 6셋 7셋 혹은 뭐 6, 7 킹 7 정도 뭐 이 정도가 최소 그 정도의 핸들을 주장하고 나가기는 거기 때문에 진짜로 셋이 아닌 이상 혹은 플러시 드로우, 너 플러시 드로우, 세컨 플러시 드로우 뭐 이 정도가 아닌 이상 보통 폴드를 하겠죠. 그래서 차라리 턴에서 프리 카드를 주는 것보다 그러면서 콜을 주면서 밸류를 받으면서 간다는 그런 플레이보다는 차라리 플랍에서 포벳으로 상대방을 조금 더 압박하는 게 좋은 플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포벳을 하게 된다면 킹 7, 킹 6 이런 카드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땐 충분히 그런 카드라면 충분히 콜로 끊고 상대방이 내가 한 포벳에 상대방은 콜로 끊고 이제 턴 카드가 어떤 게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웃 포지션에 있는 내가 어떤 액션을 처음에 취할지를 보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킹 7, 킹 6 같은 핸드라면 제가 봤을 때 턴 카드가 떨어지고 나서 더블 배럴에 이제 배 사이징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폴드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거는 근데 전제는 진짜 잘하는 사람들끼리 타이트하고 충분히 홀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끼리만 가능한 플레이고 비기너들한테 하면 큰일 납니다. 킹 7 맞으면 올인이기 때문에 그냥 비기너가 있다면 저는 그냥 리레이즈가 나오면 콜 주고요. 턴카드 책 책백으로 계속 넘길 거예요. 책 레이즈 콜 그냥 콜링 스테이션이 거꾸로 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핸드 확인을 하면서 충분히 이거 쇼다운 밸류가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탑페어의 타키커는 쇼다운 밸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확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다음 예제 히어로 미들 포지션 MP3에서 킹스를 들고 있고요.
UTG 플러스 1에서 콜로 끊고 히어로는 레이즈 5X로 레이즈를 했습니다. 버튼에서 콜을 했고 UTG 플러스 1에서도 콜을 했습니다. 3웨이고요. 플랍은 5, 6, 3. 자, UTG 책 히어로는 뱃을 했어요. 뱃이 둘, 셋, 넷, 다여 600에 이것도 3분의 2 정도 팟 3분의 2 정도 뱃을 했고요. 자신은 미들 포지션에서 킹파켓으로 레이즈를 했어요. 루즈한 UTG 플러스는 놀랍게도 전과 마찬가지로 콜을 했네요. 전의 예제와 달리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타이트한 버튼도 콜을 했습니다. 3명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자신은 두 플레이어에게 샌드위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핸들을 평가해보면 3명이 참가한 팟에서 플레이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오버페어는 밸류를 잃습니다. 자신은 드로잉 핸드나 더 약한 오버페어보다는 강하지만 335566 같은 핸드보다는 약하다. 그리고 버튼은 그런 핸드로 자주 플레이를 할 것이다. 배팅을 하는 이유, 턴에 뭐 지금 이제 문양이 이게 쫑나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 하트라고 하면 하트나 다른 무늬에 247이 뜰 수도 있으므로 여기서 반드시 프로텍트를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핸들을 평가하기 위해 배팅을 한다고 생각하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문양이 쫑나 있고 이런 보드에서 자신이 오버파켓이고 플러시나 줄 메이드 스트레이트 드로우 같은 카드들을 죽이겠다고 플랍에서 올인하는 건 상당히 바보 같은 짓이고요. 그냥 일단 일정 정도의 배슬 해서 프로텍트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콜이 나오면 턴 카드가 떨어지면서 턴에 이제 다시 또 이제 액션들을 보는 거죠. 그때 이때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어, 뭐 356 뭐 하트라고 했으니까요. 하트가 아니고 뭐 영어 굉장히 이제 차이가 나는 숫자들이 떨어진다고 하면 배슬 할지 아니면 차라리 하트가 떨어졌을 때 플러시를 주장하면서 혹은 스트레이트를 주장하면서 레이즈를 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카드가 혹시나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 상대방이 어떤 카드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더블 배럴도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되게 많은 생각들이 공존을 할 거예요. 음, 본인은 뭐 어떤 에이스가 아닌 이상 턴 카드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오버페어로 충분히 페이보릿 카드일 확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상대방의 저항에 대응하는 방법 레이즈를 맞으면 자신이 이기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폴드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할 수가 없다. 수동적인 UTG가 레이즈를 한 경우건 타이트하고 공격적인 버튼이 레이즈를 한 경우건 마찬가지다. 레이즈를 한 플레이어는 아주 강한 핸들을 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신은 폴드를 해야 배팅을 하거나 폴드를 해야 하며 상대들이 콜을 하면 턴에서도 배팅 혹은 폴드를 해야 한다. 요약을 하자면 세 명이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핸드는 밸류를 잃는 거죠. 에이시스도 똑같죠. 킹스, 에이시스 뭐 만약 둘 중 한 명이라도 레이즈를 하면 그를 믿고 폴드해도 좋다. 플랍에서 폴드 아니면 올인을 해야 한다. 드로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콜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 3벳을 하기로 했다면 상대의 올인에도 콜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저는 이런 플레이보다는 356이 떨어졌고 UTG 책 미들 포지션에서 킹스로 레이스 C벳을 할 거고요. C벳을 했는데 예를 들어 뭐 UTG가 아닌 뭐 버튼에서 리레이즈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UTG에서 리레이즈가 나온다든가 하더라도 저는 콜로 끊고 확인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4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4, 2, 4, 4, 7 들어오기 조금 힘든 핸드인 것 같고 차라리 만약에 맞다면은 세실 확률이 높고 혹은 2P도 5, 6, 7, 8 뭐 이런 드로우 카드일 확률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콜을 주고 턴에 이제 턴 카드가 떨어지는 거에 상대방의 액션을 보고
플레이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여기서 리레이즈가 나온다면 리레이즈 올인까지도 충분히 뭐 가능한 핸드기 때문에. 근데 보통의 만약에 리레이즈가 나온다고 치면 지금 같은 보드에서는 아무래도 최소 2P 이상이라고 보는 게 좋고, 혹은 드로우 카드일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금 난해한 보드긴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킹스 자체가 어차피 3웨이에서는 3웨이의 로우 바닥에서 되게 플레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뱃을 했고 버튼에서 리레이즈가 나오는데 그걸 UTG가 콜을 했다. 그러면 킹스로 쉽게 폴드 할 수 있죠. 이제 폴드 할 수 있는데 어 그게 아니고 제가 레이즈를 했는데 뭐 버튼에서 콜, UTG에서 리레이즈가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에서도 그러니까 상황인 거죠. 상황상 내가 레이스 버튼에서 콜, UTG에서 리레이즈, 뭐 이런 경우에도 뭐 이지 폴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레이즈에 그러니까 상황상 상황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솔직히 조금 설명하기가 조금 좀 난해하긴 한데, 356 이거 좀 상황들을 좀 설명해 드린다 해드리고 싶은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렇게 많지가 않네요. 자, 하나 더 예제. 히어로는 빅 블라인드에서 퀸스를 들고 있고요. 스몰 블라인드에서 레이즈 3X, 그리고 빅 블라인드인 제가 히어로가 리레이즈 다시 3X 360으로 했다가 버팅을 했더니 스몰 블라인드가 콜을 했어요. 그리고 플랍 자체가 플랍이 듀스 5A 258이 깔렸고요. 스몰 블라인드가 체크를 했고요. 히어로는 당연히 여기서 뱃을 하겠죠. 뱃 450, 총 팟이 720, 740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뭐 팟의 3분의 2 정도 뱃을 한 거고, 이번에는 프리플랍에서 3베팅이 있었던 팟이다. 3베팅이 있었던 팟에서는 몇 가지 일반적인 특징이 있다. 플랍에서보다 팟이 더 커지고요. 상대의 레인지가 더 좁아지고요. 상대가 들어올 가능성이 더 적고요. 곧 올인이 나올 확률이 높죠. 팟이 커졌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좀 틀린 건 상대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충분히 굿텐, 텐잭, 잭, 퀸, 에이스 썸띵, 수디 카드들, 뭐 이런 많은 카드들의 드로우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뭐 들어올 가능성이 더 적어진다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으니 요거는 패스하셔도 됩니다. 커뮤니티에 무늬가 같은 카드가 있다고 상대가 드로우를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3베팅이 있었던 팟에 스티드 커넥터나 약한 스티드 에이스 같은 투기 핸드로 참가하는 플레이어는 드물다. 드물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이런 핸드로 플레이하는 사람들 3벳에. 그러나 이 예제의 경우 커뮤니티 카드의 무늬가 모두 같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무늬가 같은 카드가 한 장만 있어도 플러시 드로우를 시도할 수 있다. 자신의 핸드 평가. 이런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지고 있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지만 상대가 플러시 메이드일 확률이 이거 매우 적다라고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대가 플러시, 그러니까 메이드가 됐을 확률은 적을 수 있겠지만 드로우일 확률은 높을 수 있습니다. 3베팅이 있었던 팟에 참가할 만한 핸드 중에 현재 플러시 메이드가 될 수 있는 핸드는 에이스 킹, 에이스 퀸 뿐이다. 그런데 공격적인 스몰 블라인드가 이 핸드를 들었다면 그는 4베팅을 했을 것이다. 아무래도 그랬겠죠. 에이스 킹, 에이스 퀸이면, 아니면은 뭐 상대방이 파켓이라고 생각하고 3벳에 콜로 끊고 확인을 했을 수도 있고요. 보드가 다 젖어 있다고 하면, 한 문양으로 다 젖어 있다고 하면 뭐가 됐든 그냥 아주 그냥 팟 컨트롤을 하면서 끝까지 리버까지 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배팅을 하는 이유, 역전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기 핸들을 프로텍트 해야 한다. 상대가 에이스 썸띵 아니면 킴 썸띵, 제이 썸띵, 텐 썸띵 같은 핸드라면 그는 웬만해서 폴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은 대부분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대방의 저항에 대응하는 방법. 이 핸드로 폴드할 수 있을까? 현재 자신의 핸드보다 약한 핸드가 아주 많으므로 폴드는 너무 약한 플레이다. 플랍에서 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 배팅 혹은 올인의 라인을 사용하자. 그렇죠. 여기서는 뭐 근데 이게 플랍에서 올인을 하게 되면 에이스 너프러시 드로우 같은 경우에 충분히 콜을 줄 것 같은데 음, 뭐 그렇게 해도 사용 상관은 없겠지만 저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똑같이 플랍에서는 C벳을 하고요. 턴에서 어, 카드가 나에게 유리한 카드가 떨어진다면 턴에서는 올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저진 보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플랍에서 올인을 하는 플레이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는 플레이 중에 하나고요. 3배팅이 있었던 팟에서도 프로텍트를 할 수 있지만 상대의 액션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배팅이 있었던 팟에서는 상대의 레인지를 좁힐 수 있고 대부분의 드로우를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커뮤니티 카드 2장 중 무늬가 같다면 드로우를 시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드로우 레인지에서 완전히 제외할 수는 없다. 이런 커뮤니티에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서 자신의 핸드를 프로텍트해야 한다. 자신의 핸드가 최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폴드는 너무 약한 플레이다. 이렇게 문양이 다 젖어 있는 보드에서는 이 bet 자체가 퀀티 컴뱃 자체가 좀 세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뭐 팟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여기에 레이지의 올인은 제가 봤을 때 조금 플레이로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블러핑을 하는 이유. 자신이 프리플랍 공격자라면 플랍이 빗나갔을 때 컨티벳으로 팟을 차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자신이 프리플랍에서 수동적 플레이를 했을 경우만 다루겠다. 자신이 주도권을 쥐었을 때의 컨티벳은 다른 글을 참고하라. 그러니까 이제 콜로 이제 대응을 했을 때 본인이 이제 공격자가 아닌 상황에서에 대한 얘긴데 히어로가 버튼에서 파켓 듀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UTG에서 3X로 레이즈를 하고 나왔고 컷오프에서 콜을 했고 히어로도 버튼에서 파켓 듀스로 콜을 했습니다. 3웨이고요. 플랍에서 퀸 10, 6가 떨어졌고 UTG 체크, 컷오프 체크, 히어로 체크, 올 체크. 컷오프가 앞자리에서 콜드콜을 했고 자신은 셋 밸류를 위해서 어, 셋 마이닝이죠. 셋 마이닝을 위해서 콜을 했습니다. 플랍이 완전히 빗나갔지만 상대 플레이어 두 명이 모두 체크를 해서 자신에게 포지션 bet, 포지션을 이용한 배팅의 기회가 왔어. 그러나 토너먼트 초반에 모험을 하기에는 칩이 너무 소중한 거지. 그래서 셋을 노리면서 체크 폴드 하기로 한다. 시den구에서 블라인드가 작을 때는 블러핑을 시도할 가치가 없다. 예외적으로 프리플랍에서 레이즈가 없었고 드로우가 불가능한 보드가 펼쳐졌을 때 블라인드를 상대하고 있다면 블러핑을 시도할 수 있다. 비용도 적게 들며 상대가 폴드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보통 팟이 너무 적어서 블러핑을 시도할 가치가 없다. 시den고 초반에는 블러핑을 시도하지 말고 타이트한 이미지를 유지해라. 블라인드가 높아졌을 때 그 타이트한 이미지를 이용해서 스틸을 시도할 수 있다. 이미지를 이용한 스틸이 시덴고 초반부터 시도한 스틸보다 EV가 훨씬 높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미지를 잘 만들어서 나중에 팟이 커지면 그때 스틸을 하라는 얘기죠. 음, 이건 정말 스탠다드한 플레이인 것 같아요. 로우 파켓으로 콜을 주고 들어갔고 보드 자체가 뭐 3 오버가 떨어졌으니까 상대방 뭐 스치기만 해도 음, 어차피 스치기만 해도 어차피 제가 지는 카드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책책이면 책볼로에서 턴카드까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훨씬 더 좋은 상황일 수 있겠죠. 혹은 이거를 진짜 블러핑 이걸 잘하는 친구를 요번에 한번 KMGM 대회를 하면서 만났는데, 와, 그 친구가 동크뱃을 어마어마하게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빈도수가 솔직히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익스플로잇을 당했고, 저뿐만이 아니라 뭐 그걸 익스플로잇 하신 분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음, 잘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꾸로 저도 이용을 해서 동급에서 리레이즈를 했고, 턴카드가 떨어지고, 저는 뭐 아무것도 맞진 않았지만 거기에 이제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팟 오버벳을 갖다가 하면서 팟을 갖다 한 두어 번 갖고 온 적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 진짜 잘하는 친구를 이번에 한번 봤는데, 감회가 좀 새로웠다는, 누구라고 말을 해줄 수는 없는데, 세미 블러프를 하는 경우, 하여튼 이제 블러핑이 예를 들어 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블러핑이 그러니까 프리플랍에서는 뭐 콜을 하든 레이저를 하든 뭐 했을 거고, 턴 이제 플랍이 열리고 제가 어그레션을 하면 C벳으로 뭐 폴드 에퀴티를 높여서 폴드를 시켜서 이제 뭐 팟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패시브한 음, 플레이를 했다면 당연히 C벳에 콜을 주고, 어, 턴 카드가 떨어지고 책을 주면 레이즈를 해서 플로팅 기법을 플로팅으로 뭐 팟을 가져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 미스가 났을 경우, 올미스가 났을 경우 상대방의 레인지를 어느 정도 프로텍트를 하고 익스플로이트를 한 다음에 없을 것 같으면 받지 못할 만큼에 대한 베팅을 하면 충분히 팟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죠. 맨날 보드가 깔리고 어떻게 맨날 맞겠어요. 맞지 않기 때문에 블러핑을 하는 방법도 잘 아셔야 되고, 블러핑의 라인을 그리는 것들도 빌드를 좀 만드셔야 되고 본인들의,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블러핑을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그리고 이제 블러핑 빈도라는 걸 이제 섞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7대3, 8대2 어떤 핸드에서는 블러핑을 치고 뭐 이런 어떤 그 라인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걸 잘못 이해하시고 맨날 그렇게 블러핑을 치시면 안 돼요. 이 블러핑을 하는 전제는 본인의 이미지를 만들고 나서 블러핑을 치시는 겁니다. 본인의 이미지가 충분히 상대방들로 하여금 상당히 타이트하고, 나는 블러핑을 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각인을 시켜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블러핑을 치시는 거고, 막 처음부터 블러핑을 치시면 잡히겠죠. 그리고 본인이 주장하는 게 뭔지를 확실하게 주장을 하셔야 돼요. 플러시를 주장했다가 갑자기 책이니까 책으로 넘어가고, 리버에서는 또 책 주니까 플러시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다가 다시 리버에서 맞다고 그런 플레이를 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콜을 당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래서 주장을 할 때는 끝까지. 자, 세미 블러프를 하는 경우, 뒷자리에서 세미 블러프를 하는 것은 보통의 블러핑과 깊은 관계가 있다. 물론 현재 자신에게 쇼다운 밸류가 없으므로 상대가 폴드하는 쪽이 더 낫다. 그러나 세미 블러프를 했을 때는 콜을 당해도 이후의 배팅 라운드에 자신의 핸드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세미 블러프를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게 요 대만 APT 때 메인에서 홍진호가 2등 할 때 킹사 수디 카드로 턴에서 올인을 했어요. 올인 블러핑을 쳤어요. 올인이 세미 블러프였죠. 근데 리버에서 스페이드가 떨어지는 바람에 상대방은 어, 줄 이제 스트레이트이 메이드가 된 상태였고, 당연히 올인을 하니까 스트레이트는 콜을 했고, 리버에서 스페이드가 떨어지면서 상대방은 떨어지고 홍진호가 그 집을 다 갖고 오면서
이제 결국 결론은 이제 2등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에 세미 블러프를 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이제 자신의 핸드가 이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세미 블러프를 하는 거죠. 본인이 이제 킹을 갖고 있으니까 플러시는 없다고 생각을, 아니 올인 블러핑을 한다 그러면, 킹이 아닌 이상은 이제 플랍에 에이스가 깔려 있었고, 본인이 이제 플러시를 이제 막 주장하면서 갔던 건데, 자, 세미 블러프 버튼에서 4, 5를 가지고 있고요. UTG에서 2X로 오픈을 했고, 컷오프 콜 버튼에서 히어로가 콜을 했죠. 플랍은 6, 7잭, UTG에서 배시 나왔고요. 컷오프는 폴드 했고, 히어로가 릴레이즈를 했어요. 릴레이즈 3.5 3.5배스를 갖다 더 이제 배스를 했는데, 이전에 이제 예제와는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하이 카드는 5이고 플랍에서 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몬스터 드로우다. 자신은 플러시 드로우이면서 플러시 드로우이면서 오픈핸디드 스트레이트 드로우까지 이제 걸린 스티 양차라고 하죠. 클린 아우츠가 15개이니까 여기는 뭐 올인 푸시까지도 가능한, 12개의 아우츠 이상이면 플랍에서는 올인 푸시까지도 가능한 핸드라고 보통 평가들을 합니다. 그래서 배팅을 하는 이유, 상대가 폴드에서 5하이로 팟을 챙겨도 좋고 상대가 콜을 해도 좋다. 턴에서 15개의 아우츠 중 하나를 맞추기 쉽다. 상대방의 저항에 대응하는 방법, 드로우의 힘에 따라 대응 방법을 바꿔야 한다. 아우츠가 12개 이상이면 올인은 플러스 EV이다. 아우츠가 12개 이상이 되는 이제 드로우 카드인 경우에 올인도 플러스 EV예요. 만약 상대가 세미 블러프를 시도할 기회를 준다면 올인을 해서 폴드 에퀴티를 높일 수 있다. 아우츠 12개일 때 수학적으로 약간 불리하긴 하다. 그러나 폴드 에퀴티와 팟에 있는 죽은 돈이 충분히 보상을 해준다. 이 예제에서 자신은 몬스터 드로우이므로 폴드에서는 절대 안되고, 상대가 3베팅을 하면 그는 팟 커밋이 될 것이므로 그를 폴드 시킬 수가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신의 에퀴티는 50% 이상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핸드가 페이보릿일 확률이 높고, 상대가 올인을 한다고 해더라도 폴드에서는 안 된다. 자신의 오즈가 높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제 핸드 에퀴티가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폴드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플랍에서 강한 드로우이면 항상 세미 블러프를 해야 한다. 상대가 폴드하면 아우츠를 맞출 필요 없이 곧바로 팟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초반에 좀 많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칩도 많이 쌓아 놓으시고. 근데 이런 플레이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플레이가 한 경기 이제 전체 이제 파이널까지 간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손에 꼽아요. 뭐 5번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블라인드 레벨이 낮을 때 어떻게 이런 카드로 바가바가를 해서 팟을 이제 칩을 쌓아놓으면, 계속 드로우가 걸리면 그렇게 플레이를 하시다가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칩을 계속 어, 다 잃고 떨어지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해서 칩을 쌓았을 때는 다시 또 똑같은 경우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조금 더 조심하는, 그때는 조금 더 패시브하게 팟 컨트롤을 하면서 가는 게, 그리고 이제 메이드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어, 칩을 끌어올 수 있는 맥시마이징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은 플레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어, 건 전체 경기 중에 정말 손가락으로 꼽는다. 어, 그래서 항상 뭐 드로우가 걸릴 때가 상당히 많잖아요. 게임을 하다 보면 드로우 카드들로 들어가서 플러시 드로우 혹은 스트레이트 드로우를 맞추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런 이제 드로우 카드들이 걸릴 확률이 많잖아요. 근데 드로우에서 이제 발전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 항상 승부를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특히 상대의 배팅이 크다면 자신은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아우츠가 15개이며 인플라이드 오즈가 매우 높지만 리버에서도 메이드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포기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턴에서 약한 드로우이면 자주 폴드해야 된다. 이 경우에는 자신에게 기회가 한 번만 남아있기 때문에 에큐티가 매우 작아진다. 예를 들어 막 4, 5고 내가 4, 5를 들고 있는데 플랍이 뭐 6, 7이야. 어, 뭐 3이나 8이 떨어지면 뭐 스트레이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뭐 플러시가 될 수도 있죠. 그냥 뭐 그렇다고 쳤을 때 턴에서도 상대방이 레이즈를 하면 어, 메이드를 맞추겠다고 콜을 해요. 근데 자 거꾸로 생각해 보면 4, 5, 6, 7이에요. 8이 떨어지면 7, 뭐 6, 7, 8, 9, 10이 9텐이 먹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9가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어, 플러시가 된다고 가정하에 4, 5면은 5i 플러시인데 뭐 상대방은 에이스 i 플러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맞히겠다고 리버까지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좋지 않은 플레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 그리고 이제 턴에서는 어차피 메이드 될 확률이 훨씬 더 적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의 칩을 아끼고 다음 팟을 갖다가 기대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플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에이스 썸띵 플러시 드로우라면 리버까지 볼 수 있겠죠. 어, 리버까지도 볼 수 있을 거고 혹은 뭐 6, 7이었을 때 8, 9라면 그러니까 윗줄이라고 한다면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어, 턴에서 이제 리버를 볼 때는 그 이제 뭐 팟 사이즈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지만 상대방이 프리카드를 주지 않고 팟 사이즈가 파도지와 맞지 않는다면 내 카드의 오즈와 어, 내 카드의 이제 에퀴티와 맞지 않는다면 폴드를 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꼭 리버까지 봐서 승부를 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폴랍에서 자신이 매우 강한 드로우이면 올인을 시도해야 한다. 당신은 자주 페이보릿이기 때문이다. 페이보릿은 현재까지 내가 상대방을 무조건 이기고 있는 뭐 카드이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세미 블러프도 경우에 따라서 밸류 레이즈 밸류 레이즈 밸류가 있는 핸드로 하는 레이즈 블러핑과는 다르다. 밸류 레이즈가 될 수 있다. 다음 예제를 보자. 어, 다시 읽어드릴게요. 플랍에서 자신이 매우 강한 드로우이면 올인을 시도해야 한다. 이건 뭐 플랍에서 자신이 매우 강한 드로우라고 하더라도 올인을 시도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거는 지금 시덴고 쇼스택 게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충분히 맥시마이징을 해야 되지 올인을 시도하는 건 아니고요. 자신은 자주 페이보릿이기 때문에 세미 블러프도 경우에 따라서 밸류 레이즈가 될 수가 있고 세미 블러프는 당연히 밸류 레이즈를 해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도 맞을 것 같고 혹은 자기가 프리플랍에 수동적인 플레이를 했다면 끝까지 팍 관리를 하면서 수동적으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히어로가 버튼에서 에이스 킹을 들고 있고요. UTG에서 2X로 오픈을 했고 히어로가 리레이즈 4X로 3벳을 했죠. 그랬더니 컷오프에서 콜을 했어요. 컷오프에서 콜을 했고요.
플랍이 4, 5, 10이 깔렸고요. 컷오프가 벳 380, 하프벳이죠. 했더니 히어로가 레이즈 올인을 했어요. 릴레이즈 올인. 3베팅이 있었던 팟이고 자신은 3베팅을 해서 공격적인 UTG 레이저를 홀드 시켰고 어그레셔를 홀드 시켰고 루즈한 컷오프와 헤즈업을 하게 되었다. 컷오프가 아웃 오브 포지션, 자신은 인 포지션이다. 상대의 레인지가 넓기 때문에 그의 동급에선 별로 의미가 없다. 4, 5, 10이 깔렸고 상대방이 투어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판단에 의해서 4, 5, 10이 깔리고 동크벳을 했는데 거기다 릴레이즈 올인을 박은 거죠. 그는 약한 메이드가 쇼다운 밸류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아직 자신은 에이스 하이일 뿐이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핸드에 지고 있다. 여기서 이제 레이즈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그냥 투어버예요. 투어버인 상태인데 아웃 오브 포지션에 있는 컷오프가 하프벳을 했고 4, 5, 10이 깔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투오버이긴 하지만 히어로가 릴레이즈 올인을 한 이유는 자신이 레이저를 하면 약한 메이드는 폴드를 할 것이다. 때로는 더 강한 핸드도 폴드 시킬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에큐티에 관한 문제이다. 상대가 10 something이나 잭잭 퀸킹 같은 핸드라면 자신의 클린 아웃추는 15개, 너프러시가 될 수 있는 9개와 탑키커의 탑 페어가 될 수 있는 6개. 또 상대가 드로우나 오버카드, 에이스 퀸 카드 같은 오버카드라면 현재 이미 웨이 어웨이 훨씬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웨이 어웨이다. 자신은 레이즈 올인을 해서 상대에게 어려운 결정을 강요해야 한다. 상대의 저항에 대응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다. 레이즈 혹은 올인을 하면 된다. 3베팅이 있었던 팟에서도 세미 블러프를 시도할 수 있다. 3베팅이 있었던 팟에서 보통의 블러핑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플레이다. 그러나 세미 블러프는 폴드 에큐티가 생기는 것 외에도 다른 장점을 가진다. 비록 그 순간에는 쇼다운 밸류가 없어도 자신에게는 최강의 핸드가 될 아우츠가 있다. 자신의 승리 가능성은 드로우 힘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여기서 그냥 투오버가 아니라 플러시 드로우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에이스 킹 투오버 6개의 아우츠죠. 밖에 없는데 여기서 그런 플레이를 하는 건 저는 자살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4, 5, 10이 깔렸는데 컷오프에서 동크 패스를 했다고 치면 투 오버이기 때문에 뭐 콜로 끊고 턴에서 뭐 투오버 중에 카드가 이제 커넥팅이 안 된다면 에이스 킹 자체도 충분히 쇼다운 밸류가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턴 카드가 떨어지고 블러핑을 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뭐 스탠다드하게는 그냥 풀랍에서 마치 미스가 났으니까 투 뭐 에이스 킹 같은 좋은 카드라고 하더라도 어 그냥 쉽게 홀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에이스 킹, 에이스 퀸 혹은 파켓들 이런 거 든다고 괜히 흥분해갖고 뭐 그게 플레이를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예를 들어 에이스 킹이 아니라 막 2파켓, 3파켓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셋 마이닝이 안 됐다는 게 폴드할 수 있고 뭐 여기서 콜할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뭐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미스가 났다 그러면 에이스킹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폴드를 하고 다음 기회를 노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칩을 갖다 괜히 녹이지 않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했던 거에 대한 결론인데요. 지금까지 공격적인 플레이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공격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항상 공격의 목적을 생각하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레이즈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혹은 콜을 하면 콜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킹6 하투스틱 가지고 만약에 들어갔다고 치면 킹이 맞았어 플랍에. 근데 상대방이 레이즈를 하는데 계속 콜을 주면서 턴까지 보고 턴에서도 콜하고 리버에서도 킹 맞았다 콜하고. 그러니까
내가 공격을 할 거면 왜 공격을 하는지, 내가 이 카드로 콜을 했으면 왜 콜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그렇게 도미네이트 돼 있는 카드들로 쉽게 폴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본인이 그거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내가 공격을 하는 이유 혹은 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이제 밸류를 원하는가, 핸들을 프로텍트해야 하는가, 블러핑을 할 만큼 폴드 에큐티가 충분한가, 세미 블러핑을 하면 충분한 폴드 에큐티가 생겨나나, 자신의 드로우가 매우 강해서 이길 확률이 높은가, 공격을 하기 전에 상대가 저항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하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완전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지만 상대가 폴드하지 않았을 때 자신이 어떤 플레이를 해야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 핸드 분석 포럼을 이용하자. 자신의 핸들을 핸드 분석 포럼에 올리고 다른 플레이어와 토론을 해보자. 플랍에서 책 레이즈를 한 후 상대의 올인이나 쓰리베팅에 당황하는 일은 피해야 된다. 물론 항상 플랍에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필요는 없다. 포커 스트레이지는 플랍의 이제 수동적인 플레이를 위한 전략 자료인 플랍에서 수동적인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준비해뒀다. 이게 다음 시간에 할게 플랍에서 수동적인 플레이를 하는 경우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플랍에서 공격적인 플레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공격적인 이제 플레이를 해야 하는 이유들은 밸류를 위한 플레이가 있을 거고, 내 핸들을 프로텍트 하기 위한 이제 플레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초반부터 미스가 났기 때문에 어차피 이길 확률이 적기 때문에 플랍부터 스토리를 쌓아가는 거죠. 블러핑 스토리를, 라인을 만들어 간다고 하죠. 블러핑을 칠 것이냐, 혹은 어, 드로우 카드들로 세미 블러프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속할 거고, 이렇게 이런 걸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때 상대방도 사연이 있다면 저항을 할 텐데, 그 상대방의 저항에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단원이 있는 거고, 이 단에서 그렇게 설명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블러핑 라인을 쌓을 때는 어, 보통의 동크벳은 보통 8대2 정도. 어, 턴에서의 턴에서의 이제 블러핑이 좀 많고요. 만약에 한다고 치면, 블러핑을 한다고 라인을 만들어 간다고 치면, 저 같은 경우엔 예를 들어 음, C벳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랍에 로우들이 깔렸어요. 뭐 358, 뭐 이렇게 깔렸어요. 어, 얼리 포지션 혹은 미들 포지션에서 레이즈가 나왔고, 제가 뭐 레이트 포지션에서 이제 콜을 줬을 때 358 이런 데서 팔이 예를 들어서 맞았어. 맞아도 절대 뱃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핸들을 깎아먹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스몰이나 빅블라인드에서 8, 9, 7, 8 이런 걸로 탑페어가 맞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예를 들어서 내가 뱃을 해. 동크 뱃을 해. 동크벳. 먼저 그냥 플랍이 깔리고 먼저 뱃을 하는 거예요. 먼저 어그레셔가 공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뱃을 해.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선 투어 보면은 콜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다음 카드가 만약에 오버로 떨어졌어. 그러면 나는 어, 책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혹은 뭐 내가 뱃을 한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이 높은 카드를 이용해서 리레이즈를 하면 폴드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을 주죠. 예를 들어서 플랍에서의 탑피를 맞고 책을 줬을 경우 상대방이 컨벳을 하고 컨벳에 콜을 주죠. 그리고 다음 턴 카드가 떨어지고 나서 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58인데 킹이 떨어졌어요. 킹이 떨어지면 그 킹이 떨어지고 나서 레이즈, 그때 이제 턴에서 동크벳을 해서 동크벳 혹은 블락벳 혹은 진단벳인 거죠. 킹이 있니 없니에. 그러면은 그 킹을 이용해서 레이즈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킹이 없다면 폴드를 할 거고, 뭐 어떤 사연들이 있다면 콜을 하겠죠. 그러면은 리버 카드가 떨어질 거고, 리버 카드에서 킹을 주장하 뭐 킴성띵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시 또 투배럴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책으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 나를 확실하게 충분히 이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플랍에서의 탑페어가 맞았다고 레이즈를 하는 건 옳은 플레이, 그러니까 좋은 플레이는 아닌 것 같아요. 턴 카드나 리버 카드가 떨어지고 나서 그 이제 카드들을 이용해서 플레이를 하는 게 조금 더 본인에게 어,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더 높은 카드들을 가지고 있다 혹은 킹 3일 수도 있고 킹 8일 수도 있고 킹 5일 수도 있고 어떤 이런 라인들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플랍에서 타피가 맞았다고 레이즈를 하는 건 옳지 않은 플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358 깔렸는데 뭐 에이스 킹뭐 혹은 뭐 상대방이 이제 레이즈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플랍에서 맞았으니까 되게 패시브하게 그냥 수동적으로 맞았으니까 레이스하는 ABC 포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게 본인들한테 이득이 아니에요. 그게 절대로. 어, 그래서 그런 타페어가 맞았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어그레이셔가 있으면 그 사람이 레이즈를 할 거기 때문에 차라리 리레이즈를 하면서 주장을 하든가 아니면 체콜로 끊고 턴카드가 떨어지면서 뭐 플러팅을 할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굳이 어, 플랍이 깔렸는데 뭐 탑페어가 탑 자기가 이제 탑이나 뭐 세컨이 맞았다고 상대방이 없을 것 같으니까 막 먼저 배 타고 그러면서 본인은 생각하겠죠. 폴드 에퀴티를 나는 주려고 레이즈를 한 것이다. 근데 그게 상대방에게는 절대 폴드 에퀴티를 줄 수가 없는 액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음 그리고 또 이제 상대의 성향을 보면 그러니까 양차일 때 오픈핸디드 스트레이트 로우일 때 레이즈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핸드가 오픈이 되면 어, 본인의 이제 전략을 다 까발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도 좀 섞어가면서 해야 돼요 계속 뭐 너프러시 들어오다 레이스 막 이렇게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도 좀 섞어가면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세미 블러프든 블러프든 주장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될 거고 상대적으로 밸류 같은 그러니까 맥시마이징을 하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블러프나 세미 블러프보다는 뭐 파사이즈가 아무래도 좀 관리를 하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조금 더 있겠죠. 많이 받아 먹어야 되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래서 말씀드릴 거는 뭐 밸류는 뭐 누구든지 다들 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밸류를 갖다가 얼마만큼 잘 뽑아내냐 그게 이제 본인의 실력일 것 같고 프로텍트 하는 부분에서도 뭐 오버파켓으로 레이즈 릴레이즈 올인 뭐 많은 이제 핸드 라인들이 있을 거고 빌드들이 있을 텐데 최대한 프로텍션을 하는 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프로텍션 하는 방법도 너무 많아서 이걸 또 따로 설명하는 시간이 아마 따로 필요할 것도 같고요.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블러프인 것 같아요. 블러프, 세미 블러프. 이 두 가지는 뭐 밸류벳이나 아니면은 뭐 프로텍션은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다들 잘하시는 플레이들이기 때문에 음, 따로 설명을 드릴 게 없을 것 같고 블러프와 세미 블러프는 이게 진짜 어, 많은 학문이나 책 같은 게 있을 정도로 많은 진짜 라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포커는 뭐다? 블러핑이다. 그렇기 때문에 블러프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제일 제가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지 마셔야 될 플레이들 중에 하나가 플랍에 보드에 타피 맞았다고 어그레셔가 있는데도 먼저 동크벳을 하고 나가는 그런 플레이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그런 플레이는 조금 자제하고 턴카드와 리버카드를 보고 조금 더 꽈서 어렵게 그렇게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4호 들고 있는데 플랍이 뭐 2, 3이야. 뭐 이럴 때는 당연히 뭐 동크뱃을 하면서 세미 블러핑을 치셔도 상관은 없을 텐데, 예를 들어 세미 블러프인데 레이즈를 했는데 상대방이 오버파켓이라 리레이즈가 나온다든가 이러면은 깝깝해지는 거예요. 아우츠는 8장인데 팟은 커져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상황, 상대들을 봐가면서 하셔야 되고, 블러핑을 한다고 했을 때도 상대가 콜링 스테이션이면 절대 블러프 같은 거 치면 안 되겠죠. 바텀 페어 맞고도 콜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나 어떤 그런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블러핑도 치셔야 된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플레이를 하기 전에 초반에는, 그래서 저는 경기 자체가 어떤 분들은 블라인드 레벨이 되게 높을 때 들어가서 뭐 에이스 잭 이상의 어떤 핸드 에퀴티가 나오는 카드들로 올인을 받고 더블업을 해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레벨 1, 2 막 이럴 때부터 블라인드 레벨이 낮을 때부터 들어가서 플레이를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이유는 상대방에 대해 상대들에 대해서 좀 익스플로잇을 하고 나서 저는 경기를 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이 초반에는 많이 이제 좀 타이트하게 쳐요. 그래서 많이 죽죠. 왜냐면 상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람이 블러핑을 어떤 라인을 이용해서 치는지, 혹은 이 사람의 그 포지션의 핸드 레인지는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많이 정보들을 수집하고 나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전 경기 초반부터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다 사람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그래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음, 당연히 뭐 블러핑 라인을 이용해서 블러핑을 치고, 그렇게 이제 처음에 들어가지 않고 타이트하게 치는 이미지를 붙여놓고, 그게 이제 결국에 나중에 블러핑을 치는데 사용이 되는 어떤, 저에게는 종합적인 EV로 작용을 할 수 있게끔 플레이를 하고 그러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데 하여튼 지금 뭐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뭐 방법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공격적인 플레이는 이제 크게 이렇게 밸류, 프로텍션, 블러프, 세미 블러프를 하려고 이런 경우에 공격적인 플레이가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다루게 되었고요. 음, 다음 단어는 플랍에서 수동적인 플레이를 다루게 될 겁니다. 제가 따로 뭐 몇 가지 예제를 준비를 갖다가 혼자서 좀 해놨는데, 그걸 또 이제 좀 사무실에 놓고 오느라고 방송하면서 몇 가지를 못한 것 같아서 조금 방송 지금 종료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아쉬워서 계속 주저리 떠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단원에도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때 이제 추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어,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오늘 8번째 시간이죠. 플랍에서 공격적인 플레이 하는 방법과 이유, 그리고 상대의 저항에 대응하는 방법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9화 플랍에서 수동적인 플레이 하는 방법과 그 이유들에 대해서 찾아뵐게요. 열혈헌이었습니다. 안녕.